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요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동안 몇 개, 좀 한 1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글쎄요, 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워요. 그냥 장비 욕심도 일단 많고, 어떤 컨텐츠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커요. 왜냐면 제가 뭐 일상 브이로그를 찍고는 있지만 일반인이다 보니까 사실 제 일상에 관심을 두는 이가 거의 없잖아요. 궁금할 일도 없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차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사실은 2007년도에 뉴질랜드에 오게 된 계기가 어학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뉴질랜드에 이제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를 왜 선택을 했는지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뉴질랜드는 환율이 지금 1달러에 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790원, 8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나라보다 환율이 훨씬 싸요. 뭐 캐나다나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반값이고요. 어, 남아공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공은 아무래도 치안이 좀 많이 위험하죠. 거기는 그 폭동이나 인종차별도 좀 많이 심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뉴질랜드가 환율이 좀 싼 것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뉴질랜드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예를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었는데, 그 남아공이나 뭐 뉴질랜드 뭐 어디를 많이 가시죠? 필리핀 많이 가시죠? 필리핀이 싸기도 하고 여행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필리핀을 가본 적은 없는데, 일단 제 주변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작은 시골이기도 하고, 일단 필리핀 사람들은 한 명이 오면 뭐 가족,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오거나 부모님을 데리고 오거나 사촌, 뭐 사돈의 팔촌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엄청나게 그 필리핀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어를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 그렇죠. 그 스탠다드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른이 돼서 영어를 배우면 강한 한국인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필리핀 사람들은 얼핏 들으면 진짜 영어를 하는 건지 따갈로를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액센트가 있는데, 뭐 마닐라 같은 경우나 뭐 어학원 같은 데 가면은 미국 영어를 쓴다고 해요. 필리핀 본인들은 미국 액센트를 쓰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액센트와는 전혀 다른 필리핀만의 액센트? 따갈로가 섞인 영어를 해서, 제가 만약에 제 주변 사람이나 뭐 자식이 있다면 전 필리핀은 좀 비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기도 하고 뉴질랜드가, 그리고 이제 총기 소지가 미국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여기서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긴 한데 그건 이제 사냥을 하거나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을 보고요. 거기에 따른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해요. 그러니까 야로 예를 들면, 야로는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총기가 있어요. 집에 있는데 엄청나게 규제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 동네 살고 있는 경찰이랑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매년 그 갱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친구나 직장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 사람이 뭐 마약 관련된 뭐 문제가 있었나, 성격이 어떻냐, 이 사람이 총을 가져도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해봐라 등등 되게 많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좀 깨끗하잖아요. 그 청정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뭐 공장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세먼지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학연수를 간다 하면 좀,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마스크를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발 그 모래먼지가 또 엄청나게 온다고, 훅비가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좀 깨끗한 나라에서 반년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그런 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 중에 좀 그,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발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북미식 발음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뭐 영국식 영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대로 말하면 뉴질랜드랑 호주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유한 억양이 있어요. 발음이 좀 많이 다르다고나 할까? 그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는 숫자 10을 말하면 보통 10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알파벳 E 발음을 E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10을 teen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 두 명이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웬디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대화에 끼어든 거라서, 웬디가 누구냐 그랬더니 둘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동네 얘기하다가 날씨 얘기가 나왔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 해서 윈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들어보시면 여자 이름 웬디랑 윈디랑 발음이 완전 똑같아요. 지금 7년 이상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영국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웬디랑 윈디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처음에 뉴질랜드 왔을 때는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종주국인 영국에서 온 친구도 뉴질랜드 발음은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외를 하면 영어라는 단어는 결국 그냥 영어라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구려서 나는 어학연수를 어느 곳에 가겠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경제 상황이나 뭐 여러 개 맞게 가셔야지, 나는 영국식 액센트를 배울 거야 라고 해서 가셔도, 어학연수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3개월, 6개월, 1년을 배운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이 영국식 영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차피 성인이 돼서 배우는 영어는요, 어차피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좀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배우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내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특출나게 재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저도 뭐 많은 사람을 이제 손님을 겪어봤고 했지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 배우는 언어는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의 핵심은 의사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어학연수의 목적도 내가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영어 공부가 아닌 문화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영국에 정말 한번 살아보게 해보고 싶고, 영국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고, 영국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살아보고 싶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영국은 너무 비싸요. 뉴질랜드에 비해서 2배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도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인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인구가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국인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게 너무 그립기도 하고 듣는 것도 그립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큰 도시에 가면 한국인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커요. 특히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아서 어딜 가나 동양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잡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요.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 살거나 약간 좀 외곽에 사신다면은 이제 학생 비자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뭐 파트타임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수요가 있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시골 사람들은 좀 도시 사람들보다는 좀 친절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직업을 만약에 구하시고 이제 용돈벌이나 좀 그렇게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약간 이제 외곽이나 시골에 사시면 이제 잡구하기가 좀 쉽죠. 이거는 아마 호주도 비슷할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뉴질랜드는 특히 작은 동네 가시면 일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2007년도에 왔을 때 비자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나라마다 각 정해진 그 법이 다 달라서 그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3개월까지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직업으로. 그리고 공부도 3개월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1년에 이제 뽑는 이제 그 쿼터가 있는데 되게 많이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보다 현재는 지금 얼마나 뽑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오시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뉴질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랑 일을 둘 다 하고 싶다, 여행도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하는데도 제한이 없어요. 뭐 얼마 기간까지 그런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공부도 내가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영어가 유창해질 때까지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3개월까지밖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운이 좋으시면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저도 그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 끝나기 전에 이제 일을 구해서 이제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살게 된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워홀로 왔다가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뭐 살기도 좋고 뭐 깨끗하기도 해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너무 환상만 가지시지 마시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30세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하신 분들은 뭐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영국도 가실 수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유럽 국가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좋은 점 이런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약에 뭐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학연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새 이제 인도발 코로나가 뭐 2중, 3중 변이가 돼서 많이 힘들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걱정이 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왠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한국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근데 이 어학연수도 코로나가 끝나야 좀 뭐 어디든 여행이든 어학연수든 뭐 유학이든 가겠죠? 뭐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